운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은 되지 말라.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면 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두루누워 있는다. 만일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 세파에 뛰어들어 직접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열정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에디슨은 성공은 90%의 땀과 10%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덧붙였다. 처칠과 에디슨은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려면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실제로 여러분은 실패를 거듭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세파에 뛰어들어 단련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으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적 단련을 개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물려받은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긍정적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망에 찬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라.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업가적인 행동을 하라.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럼 한번 시도해보아라.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나는 이를 증명해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빌과 호나 차일더스 부부는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게 자라나지는 않았다. 단지 파산했을 뿐이라고 호나는 설명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리공으로 자신의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빌의 아버지는 작은 섬유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빌은 아버지가 병들자 아버지를 돌보기 위하여 대학을 중퇴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장을 팔아야만 했다. 저축도 보험도 유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수년 후에 호나의 아버지도 두 어린 자식과 미망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그 당시 차일더스 가족은 자신들의 처지에 낙담했을 법하다. 그들은 책임이 무거웠으며 수입은 별로 없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테에 있는 철제 포장 회사에서 일했으며 호나는 폴라로이드 도우미로 시간제 근무를 했다. 호나는 쇼핑센터에서 카메라 선전을 했으며 샬롯테 근처에 컨도미니엄 일반 공개 때 안내를 맡았다. 그들은 인류 대학 학위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으며 부자 친척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믿었다. 그들이 이런 마음가짐은 옳았다. 그들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어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으며 1973년 드디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모험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늘 차일더스 가족은 아름다운 저택에 살고 있다. 박제실 한쪽에는 그가 잡은 500파운드나 되는 청새치가 전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쪽 벽에는 그가 콜로라도에서 잡은 무려 1000파운드나 되는 엘크 사슴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경제적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의 어머니들도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는 빌과 호나 부부는 그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일에 시간과 돈과 지도력을 마음껏 할애하고 있다. 차일더스 부부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섰다. 그들 부부는 커다란 꿈과 적은 자본,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긍정적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미 우리가 극복한 문제들을 한번 보라. 우리 모두는 인류 종말에 대해 예언하는 사람들과 인류 문명이 곧 멸망될 것이라고 몸서리 쳐지고 비관적인 목소리에 지쳐 있다.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금융제도가 곧 붕괴될 것이다. 닥쳐올 대공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일부 종말론자들은 거짓 경고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들은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우리를 절망의 길로 이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더글라스가 13살이었을 때 나는 아들과 미시건 호수로 보트를 타러 갔다.
모터는 윙윙거리고 바람은 우리가 물살을 가르고 갈 때마다 물보라를 우리에게 튀겼다. 너는 언젠가는 이 보트보다 훨씬 빠른 보트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소리쳤다. 그러자 내 아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보트를 가지게 되기 전에 벌써 원유가 고갈될걸요? 나는 엔진을 껐다. 잠시 우리는 침묵 속에서 표류했다. 더글라스야,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내가 보트를 살 때쯤이면 너는 가솔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단다. 왜냐하면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가 내장되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알 수 없지요 라고 아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워싱턴과 파리에까지 비행기로 단 3시간이면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또 세계 곳곳으로 수초 안에 편지를 팩스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다. 어제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은 쉬워 보이지. 또한 우리는 오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일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못 말리는 낙관론자다. 나는 신이 우리에게 휘발유 고갈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적 천재성을 믿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신념과 비전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인간으로서 또한 기업가로서의 우리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6년 전 덱스트와 버디 예거는 최초의 꿈을 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부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훈련시켰다. 그들은 부자였고 유력자였다. 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전 맥주 회사 외판원이었던 그와 그의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예거 부부는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1986년 10월 덱스터는 그의 왼손과 왼팔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신경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는 회상한다. 나는 이런 문제로 남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무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통증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3일 후 덱스터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이 모이고 검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혈압이 치솟았다. 의사들은 내게 만일 덱스터가 살아난다 해도 결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그의 머리맡에 모였죠. 우리는 이 자존심 세고 원기왕성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무력하게 침대에 두루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덱스터를 평생 동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감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죠. 나는 지난 20년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분주히 뛰어다녔어요. 이제 그들이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온 거죠. 의사는 내가 불구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죠. 덱스터가 의사들을 믿고 그들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침대 위에서 며칠 두루누워 있은 다음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웨스트엔 브루어리에 트럭을 몰고 폭우를 만난 이래 덱스터와 버디 부부는 신의 가장 커다란 선물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종종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히 이 힘을 작동시켰다. 나는 매일 죽은 수족을 소생시키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했어요. 내 오른쪽이 마비되었죠. 그래서 대신 왼쪽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아내와 아이들은 내 몸을 안마하고 주물러 주었으며 간호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계속 물리치료를 해주었죠.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고 진단서를 썼죠. 친구들이 수많은 카드와 꽃을 보내왔어요. 전화가 쇄도했으며 친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조금씩 나는 푸른 매트 위에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나는 나의 비틀어진 팔과 쓸모없는 다리를 희망에 차서 내려다 보았어요. 그런 동안 줄곧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 1988년 말 어느 날 덱스터 부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행사 계획은 간단했다. 버디가 덱스터를 휠체어에 태워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그의 건강한 팔을 흔들고 몇 마디 격려의 말을 하고 다시 무대에서 휠체어에 실려 내려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덱스터는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밤 관중들은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인 그가 반신불구가 된 것이 있다. 그들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라고 기대했었다. 그러자 덱스터가 나타났는데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걷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걸음을 갔다가 질질 끌고 또 한 걸음을 가는 것 그 이상이었다. 그는 걷고 있었다. 그러자 우울했던 분위기에는 커튼처럼 걷혔고 사람들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찼다. 덱스터는 걷고 있었다. 비록 한쪽 팔이 그의 옆구리에 힘없이 매달려 있고 오른발을 힘들게 끌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덱스터가 신과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암울한 예견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었다. 덱스터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다. 과거에 어떤 좌절감을 맛보았는지 당신을 패자로 느끼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꿈이나 당신의 사업에 관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